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현입니다. 오늘은 마이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소리라는 것들은 압력의 교란이라고 이야기했고, 가장 완벽한 마이크로폰은 바로 압력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압력형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계층용 마이크로폰이 압력형 마이크로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KA라는 헬름홀츠 넘버가 있었고, 그래서 마이크로폰의 그 유닛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또 지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압력형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무지향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주파수에서, 그러면 이게 좀 내가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서 있는 소리만 이렇게 수음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생각한 아주 신박한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마이크로폰이 바로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되겠습니다.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 초기에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이 하우징이 다 닫혀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닫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었을 텐데요. 근데 누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 구멍이 나게 되면 어떤 소리가 이렇게 들어오면 앞으로 들어가는 소리도 있지만 뒤에서 들어가는 소리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압력이 90도로 이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 유닛에 있는 마이크로폰이 동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소리하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꼼짝달싹을 할 수 없습니다. 얘가 만약에 진동판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가 나지 않게 되겠죠. 이쪽에서 어떤 음이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음과 이 뒤로 돌아가는 음이 서로 같이 이렇게 이 유닛에 반응을 하게 될 텐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압력이 동일하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움직임이 없게 되고, 움직임이 없으면 소리의 수음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원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이 서로 동일한 압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닛에서 반응이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에서 들어온다.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한다고 하면 얘는 커지게 될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녹음이 될 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면하고 180도에서는 소리가 수음이 되지만 90도라든지 270도 방향으로 들어오는 이 녀석은 소리의 수음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는 수음이 잘 되고 이쪽에서는 수음이 잘 되지만 이쪽에서 수음이 안 되는, 이렇게 양지향성, 요 팔자 모양의 어떤 수음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게 양쪽 방향으로 지향성을 가진다고 해서 바로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유닛에, 그러면 이 유닛이 반응을 하는 것들은 이전에 여기가 막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무조건 압력이 가해지면 여기가 움직임이 발생됐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하고 앞에 압력하고 뒤에 압력하고 만약에 압력 차이가 없다, 90도나 270도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압력 차이가 없다고 하면 얘는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압력 차이에 의해서 신호가 수음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압력 차를 속도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이 압력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입자들이 이렇게 어떤 가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도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지향성 마이크로폰은 바로 속도형 변환 장치가 되고요. 이런 속도형 변환 장치는 압력형 변환 장치, 무지향성 마이크로폰하고는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저주파수가 들어온다고 보겠습니다. 저주파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주파수는 아까 100Hz 같은 경우 1.7m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이크로폰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쪽하고 이쪽 사이에 압력 차이는 파장이 워낙 길기 때문에 얘가 방해물로 작용을 안 해서 차이가 적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압력 차는 굉장히 적게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반해서 예를 들면 10kg다. 그러면 10kg다 그러면 3.4cm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서는 굉장히 큰 압력이 형성되고 이게서 방해물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 때 같은 경우에는 큰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압력이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압력차가 크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파수로 갈수록 압력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고주파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큰 이렇게 압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로 본다고 하면 주파수 특성이 저주파수에서는 이게 주파수가 되고, 만약에 크기로 본다고 하면 저주파수에서는 작고 고주파수에서는 음압이 큰 이렇게 주파수 특성이 왜곡이 돼서 이렇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파수에서는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는 음색 왜곡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향성을 만들어 줬을 때 바로 음색이 왜곡된다는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영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같은 경우는 저주파수를 녹음할 때 굉장히 이제 그 감도가 떨어지는 이런致命적인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저주파수를 이렇게 많이 부스트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듣는 이런 저주파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뭐 소위 이야기하면 저주파수 감도는 품질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특정 주파수 이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또 이렇게 있고요. 아주 또 초고역도 양지향성 같은 경우는 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점도 사용 못하고 극고음도 사용 못하고 하는 중간 대역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지향성을 어떤 마이크로폰을 내가 어떤 저음악기에다가 대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꼭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양지향성 마이크로폰,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이게 특징에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한쪽 방향에서만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수음을 하는 단일 지향성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